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혼조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약보합권, 코스닥은 그래도 강보합권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방향을 잡지 못하는 가운데 종목들은 완전히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좀 크더라도 갈 종목들은 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올라갑니다. 제넥신이 조금 전부터 갑작스럽게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리는 종목 계속 내려가고 있고 대북 관련주, 남북 경협주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종목 상담 필요하실 거예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신 뒤에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노란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노란톡 다 아실 거예요. 서울경제TV 오늘은 박원재 위원이 오늘 출연을 하는데요. 박원재 검색을 해주시면 또 채널이 열립니다. 입장해 주시면 이곳에서도 종목 상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그냥 간단하게 시장 이슈 살짝 그냥 짚어주시고 바로 저희가 종목 상담도 들어가야 되니까요. 일단 이슈 뭐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조정권에 접어들었죠. 예. 조정권 접어드는 건 좀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실물 지표는 2,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달 초에는 발표가 되겠죠. 지수 올라온 만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굉장히 어두운 지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3, 4분기 지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3, 4분기 기대만큼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찾는 과정이 향후 2, 3주 동안 펼쳐질 것 같고요. 당분간은 오늘처럼 이렇게 지난주에 제약바이오 완톱에서 종목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개별 종목장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발빠른 매매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주목할 만한 업종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소부장은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소부장 쪽이 주목이 받는 게 이제 일본이 작년 여름에 수입 대체를 이제 할 수 있게끔 수입 금지 품목이 있었죠. 발표가 났습니다. SK 머티리얼즈에서 우리가 이제 가스까지 다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발표가 나면서 드디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소재 부품 독립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쌓여있죠. 덕분에 SK 머티리얼즈가 뉴스 발표를 했는데 그 아랫단에 있는 ENF 테크놀로지나 동신 케미캔 좋고요. 램 테크놀로지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시세가 뻗고 있고 장비 쪽에서는 이미 EUV 장비 쪽은 먼저 선반영이 돼서 가고 있죠. 그런 쪽하고 이제 또 개별 섹터에서도 계속 순환매 쪽으로 2차전지 여전히 선별적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가장 이제 테마 중에서 누워 있는 게 5G인데 5G는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하반기에 확정된 투자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이지 5G도 아마 출발을 할 겁니다. 결국 개별 종목단에서 요새 이슈와 테마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데 이슈와 테마에 따른 발빠른 매매를 할 거냐 꾸준히 성장 사이클을 믿고 주도주를 끌고 갈 거냐 이게 투자자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 판단 여하에 따라서 하반기의 실적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투자자들이 나는 어떤 뷰를 가지고 투자해서 하반기에 계획을 갖고 집행을 하겠다는 뷰를 확고하는 시간, 이번 기간 동안에 정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갈게요. 306번님께서 SK바이오랜드 16,500원의 비중 50%인데 굉장히 잘 사셨어요? 지금도 한 2배 정도 수익이긴 해요. 네, 대단하네요. 예. 이익 실현하시죠. 뭐 50%시니까 이익 실현하셔도 될 거예요. SK바이오랜드는 뭐 아시겠지만 화장품 회사예요.
화장품 회사에서 이제 뭐 딱히 사업 구조가 대단한 건 아닌데 갑자기 SK 바이오팜 상장하면서 이슈로 묶였어요. 시가총액 5천억인데 지금 작년에 이익이 1,000억 매출에 145억, 굉장히 오버밸류 돼 있죠. SK 바이오팜 상장 기대감이 묻어 있는데 제가 아는 한 SK 바이오팜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슈 따라 움직인 거는 이익 실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수급 따라 움직이는 종목을 예측해서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펀더멘탈에 근거해서 계획을 갖고 가야 되는데 저 윗단에서 좀 아까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16,500원에서 나쁘지 않은 수익을 갖고 계시니까 반 이상은 이익 실현하고 아쉬우시면 나머지 반 가지고 한번 정고점 다시 한번 뚫는가. SK바이오팜이 7월 2일 날 상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하게 되면 또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그 이슈로 올랐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할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단하셔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반 실현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7월 2일까지 보겠다 생각하시면 지켜보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SK바이오랜드 듣고 왔고요. 다음은 인트론바이오. 인트론바이오는 매수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신가 봐요. 매수 여부요? 예. 인트론바이오는 항생제 쪽일 거예요. 바이오 동물성 항생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생제 쪽이 참 인기가 없는데 우직하게 항생제 위기를 얻고 있죠. 시가총액 4,800억에 여전히 연구용. 그래서 항생제 쪽은 좀 예측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지금은 이중항체 쪽이나 바이오시밀러 쪽이 끌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의 의료 장비 이쪽이 확실한 숫자가 나오는 쪽인데 인트론바이오는 개인적으로 이게 될지 안 될지 판단을 사실 못 하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판단을 드릴 수가 없어서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섹터에 우선적으로 보셔라. 지금 인트론바이오도 이런저런 이슈로 해서 바닥에서는 올라왔는데 다른 쪽 섹터에 비해서는 조금 탄력은 떨어지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트론바이오 듣고 오셨습니다. 자, 다음 또 들어와 있어요. 하이비전 시스템. 하이비전 시스템 9,800원에 비중은 2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검사 장비 쪽인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카메라 단이 휴대폰이 상반기에 완전히 죽었었어요. 죽었었는데 하반기에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보복 소비가 카메라 단에서도 일어날 것 같고 그러면은 하이비전 시스템도 수주나 이런 게 올라온다고 봐야죠. 당연히 이제 뭐 카메라 모듈 쪽이니까 상반기 실적은 좋지 않았고 하반기를 기대하는 건데 작년 실적을 보면은 1,300억 시총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고 작년에 좀 안 좋았다. 그렇지만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단이 이제 하반기 좀 기대감이 있으니까 9,800원에 20%신데 들고 가 보시죠. 들고 가 보셔서 하반기까지 들고 가시면 다른 섹터보다는 좀 탄력이 약할 것 같지만 같은 카메라 모듈 단에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왕 들어가셨으니까 결과를 보고 나오시길 바라고 만약에 이제 손절선을 잡아드린다면은 8,500원이 무너지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손절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듣고 오셨고요. 다음은 5097번님께서 아모레퍼시픽 여쭤보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하면 뭐 사실 화장품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16만 1,000원에 비중 20%. 오늘 사셨거나 최근에 그러시네요. 사셨을 확률이 높아요. 왜 사셨는지 궁금한데 화장품은 당분간 모멘텀 받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동안 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한다 이 이벤트로 이제 주기적으로 들락날락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화장품은 뭐 팬데믹 이후에 매출이 늘어나기가 좀 어려운 구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는 고가 브랜드 쪽으로는 계속 가는데 LG 생활과학의 후는 고가 브랜드 이미지로서 정착을 했는데 이 아모레퍼시픽은 거기도 좀 미스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 받기가 쉽지 않고 또 여름이잖아요. 여름은 계절적으로 뭐 화장품 수요가 딱히 더 늘지도 않는데 요새 뭐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그렇지 않아도 화장품 수요가 주는데 해외 매출 모멘텀 당분간 딱히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다. 가격은 싸 보이는데 글쎄요. 다른 섹터가 좀 나을 것 같아서 지금 갖고 계시는 거죠? 오늘 들어가신 거죠? 이왕 들어가셨으니까 그럼 한번 좀 길게 하반기까지 한번 보십시오. 가격적으로는 쌉니다. 근데 다른 쪽보다는 좀 탄력은 떨어지겠다. 이렇게 마음 편히 생각하시고 버티시고 아니면 뭐 오늘 들어가셨으니까 탄력적으로 월요일 날 한번 교체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지금은 제가 볼 땐 반도체 쪽이 좋지 않나요? 그쪽 섹터 보시면 좋은 종목이 많아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퍼시픽 듣고 왔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최근에 뭐 신고가 돌파도 했고요. 잘 사셨네요. 63,400원에 사셨어요. 지금 가격이 75,000원 부근이고요. 네. 어떻게 할까요? 30%예요. 30%인데 한번 승부를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로.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 모든 게 테슬라 때문이죠. 테슬라 3가 중국 공장을 설치했는데 뭐 반응이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올해 한 66만 대 정도 판매 예상을 하는데 내년에 100만 대의 계획을 하고 있어요. 100만 대 판매가 된다면요, 배터리를 지금 풀 가동해서 풀 설비를 해도 공급이 안 됩니다. 거기에 LG화학이 들어가 있고 LG화학이 만약에 계속 테슬라하고 원통형 배터리 납품을 당연히 이어가게 될 텐데 그런 국내의 소재 업체들은 다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포스코 케미칼은 증설 능력이 있는 기업이고 증설 기획도 굉장히 많이 잡혀 있죠. 재무적 부담 없이 증설할 능력이 있는 기업이고 또 요새 음극재하고 양극재에 개발하는 쪽에도 연구 개발이 계속 들어가 있어서 아마 2차 전지 관련 섹터에서 가장 매력도가 상위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에코프로비엔과 더불어서. 따라서 잘 들어갔으니까 요거 수익을 한번 극대화시킬 욕심을 한번 부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홀딩 관점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시젠 13만 6,500원이네요. 조금 고가에 사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예. 장기냐 단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13만 원에 들어가셨으면 이제 고가에 들어가셨는데 시젠은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시젠은 2, 4분기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얻는 거 맞습니다. 증권사 레포트에 따르면은 2, 4분기에 1,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고 올해 전 분기로 해서 4,300억 정도 수익이 난다니까 4,300억 수익 나는 제약사는 셀트리온밖에 없습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4,300억 수익으로 시가총액 40조를 육박하죠. 그런데 시젠 뭐 2조 몇천억이니까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젠에 올해 받은 이익이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남죠. 이 이익 구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거냐. 증권사에서는 이 팬데믹이 유지되는 한 내년에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망이 나온다면 지금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다만 이 예측이 굉장히 좀 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제가 말한 견제에서 두 번째 시즌의 강점은 앞으로 그동안에는 의학계의 모든 시스템이 치료 중심의 시장이었는데 이게 진단 시장 쪽으로 빠르게 바뀔 겁니다. 그거의 혜택을 시젠이 가장 받을 거고 그러면 시젠도 지금은 좀 조정받는데 굉장히 업사이드로 만약에 시젠이 진단업체의 글로벌 넘버원이 된다면 로슈가 넘버원인데 로슈의 시가총액은 100몇십 조가 되죠. 그렇게 본다면 시젠은 업사이드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20% 13만 6천원에 물리셨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갖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도전해 볼 만한 종목이고 다만 이제 요 이슈에 따라서 흔들거릴 거고 7월 15일 날 6월 달 판매가 나올 겁니다. 통계청에서. 그거 나오면 아마 다시 한번 모멘텀 받아서 움직일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불편하시면은 9만 5천 원 수준 손절매선을 잡아서 처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젠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 에스코넥 2,07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조금 손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2,070원이시면 손실이시고 차트적으로 보면 이제 쭉 밀리고 있어요. 에스코넷이 어떤 기업인지 잠깐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휴대폰 관련 쪽이고 설립 이후에 금속 부품, 그 안에 내장재 이거를 하고 있네요.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영업 실적이 좋지가 않네요. 3,600억 매출 떨어지고 어떤 이유로 적자가 났는데 1, 4분기도 적자가 계속 중이에요. 그리고 자본 총계가 870억이니까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코넷은 판단하기에 그렇게 매력이 보이지 않는데 싸지도 않아 보입니다. 하반기에 모멘텀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는데 딱히 투자 매력도를 느끼지 못하겠어요. 투자하신 분들이 제가 모르는 매력을 있다면 그걸 믿고 가보시고 차트적으로 보면은 지난번 음봉이 나왔던 월요일날 1,680원이 깨지면은 추세가 이탈하는 거거든요. 거기 손절 라인 잡고 손절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에스코넥 듣고 왔습니다.
VTGMP 9,272원에 비중 15%. 손실이네요. 조금. 예. VTGMP는 참 이슈 따라서 말이 많은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뭐 작년에는 방탄소년단과 합작을 해서 콜라보해서 뭐 이슈를 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와요. 그렇게 좋았으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안 나옵니다. 잠깐 실적 추이 볼게요. 합병을 통해서 시가총액을 왕창 키워놨는데 영업이익이 합병 이후에 전사적으로 2018년에 1,000억 매출에 130억, 19년에 역성장을 했고요. 올해 이제 V밸리를 홍보를 많이 하죠. 리포트도 많이 몇 번 봤는데 이게 한번 신뢰가 깨져서 현재 시가총액 3,000억인데 올해 이제 증권단 이게 아마 그 어디죠? 현대차증권에서 단독으로 리포트 낸 것 같은데 270억을 잡았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몇 번 미스했거든요. 이거 믿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판단을 해보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주가를 받쳐야 될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받치고 떨어지면 받치고를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이번에도 받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9,270원에 15%면 적당한 비중이시고 현재 살짝 손질 중인데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 추세가 무너지면 좀 아랫단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8,500원 밀리면 손절하시길 권해드릴게요. 네, 손절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자, 유진테크 22,500원에 비중이 100%. 근데 성공하셨네요. 조금 위험한 투자긴 한데. 예. 성공하셨는데 100%예요. 그러니까요. 반이익 실현하시죠. 왜 그러냐면 유진테크는 내년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년도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거예요. 낸드 지금 8조 시설 투자 설비 증설을 했죠. 올해는 안 좋아요, 당연히. 지금 이제 낸드는 이제 저쪽 시안 공장이 끝나서 일거리가 떨어진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작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뚝 끊어졌죠. 하반기부터 올라와서 내년에 연간 피크를 찍을 텐데 잠깐 연간 컨센서스를 보시면 올해 한 1,900억 매출에 200억 이렇게 예상하는데 내년도에 3,600억 대단하죠? 730억 예측하고요. 후년도까지 4,300억 매출에 800억 그러니까 정점은 내년이다. 그런데 유진테크가 지금 오를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올라요. 주가의 선행성을 반영하더라도 좀 빨라 보이고 시가총액이 벌써 어느 정도 나왔냐면 5,900억이면 6,000억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내년도 실적을 땡긴다면 타겟 프라이스로 시총 7,000억을 보는데 업사이드로 보면 제가 볼 때 한 15% 남았거든요. 근데 주가가 좀 너무 빨리 제가 모르는 뭐가 있다면은 아마 삼성이 이제 화성에 짓는 8조 투자 외에 또 설비 투자를 한달지 아니면 낸드 쪽 중국 쪽 수혜가 있다면 아마 업사이드가 더 나올 텐데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일단 100%신데 22,500억에 수익 났잖아요.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수익 난 거 원전으로 가면은 안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50% 이상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반만 갖고 오시다가 아마 그 50% 수익 실현한 거는 판 가격 밑에서 잡을 수 있을 기회는 한 번은 줄 것 같습니다. 예, 유진테크 이야기 나눠봤고요. 신한지주 은행이 좋았습니다. 신한지주 34,900원에 하셨다고 하고요. 비중 15% 어떻게 할까요? 은행주 참 답답하죠. 잘 안 올라요.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인 관점이면은 이 가격에 팔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이제 하반기 쪽에 들어올 텐데 외국인이 들어와서 산다면 1순위는 삼성전자고 2순위는 아마 은행주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주는 대주주가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은행주는 뭐 아무리 성장이 없다래도 터무니없이 쌉니다. PBR 기준으로 뭐 얘기할 건 없지만 PBR 기준으로 해서 거의 0.3배 수준. 근데 ROA나 이게 뭐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ROA가 그래도 다른 은행에 비해서 많이 나와요. 제가 볼 때 ROE가 0.7 수준 나오거든요. 그러면 돈을 연간 지금 한 3조 이상을 버는데 3조 이상을 버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뭐 계속 20조도 안 되는 수준에 있다? 많이 싼 거죠. 그래서 다만 좀 답답함을 견디시고 가면은 뭐 손절하기도 좀 아깝잖아요. 4만 원 목표가 보시고 1년 기다려 보시죠. 기회비용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한지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KMW 와 있습니다. 57,800원에 30%.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닌데 일단 수익 구간이고요.
5G 대장주로 알려져 있죠. 좀 기다리시면은 하반기부터 이제 5G 이슈는 다시 나올 수밖에 없죠. 미국이 1조 달러 이상의 5G 인프라 투자를 한 달 했고요. 중국도 진행 중이고 뭐 어차피 4차 산업을 준비해서 인프라 투자하는데 5G 안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은 국내 업체도 팬데믹 때문에 인빌딩 자체가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뭐 5G 생태계가 더 확장 안 되는데 미리 돈을 들여서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멈춰 있지만 적어도 3분기 말부터는 투자가 시작이 될 겁니다. 한 쉬기도 많이 쉬었어요. 지금 작년 연말부터 생각하면은 몇 개월 쉬었죠? 한 8개월 이상 쉬었기 때문에 한 3개월만 더 쉬면은 아마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3개월이 지루하다 생각하시면은 잠깐 딴 데 갔다 와셔도 되는데 사실 그 타이밍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30% 정도 쉬니까 조금 과한데 반만 갖고 가보시죠. 반은 좀 IT 쪽이 좋은데 그쪽으로 옮기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은 이익 실현 후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구간으로 이동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 33,000원 사셨는데 와, 오늘 급등 나왔네요. 36,200원에 현재 4,350원이 상승 중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주전자재료는 2차 전지의 핵심이에요. 이산화황 처리 물질로 인해서 이게 이제 그 유럽에 무슨 차 있는데요. LG화학에서 공급하는 타이틴 무슨 차에 공급을 하는데 대주전자가 그 공급하는 이산화황 물질을 음극 처리한 그 음극재를 집어넣고 합니다. 타이칸이죠 아마. 그 판매 대수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텐데 그것이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딴 데서 안 쓸 이유가 있을까요? 다만 지금 매출은 굉장히 미미하죠. 그거에 나오는 매출은 뭐 20억 수준이니까 본질 가치에 뭐 크게 미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4,700억 시가총액 형성돼 있는데 지금 뭐 재무 분석을 하면은 터무니없이 밸류에이션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 거냐는 시장이 판단하는데 이게 뭐 대주전자 재료는 전 세계에서 단독으로 공급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지는 시장이 판단하는데 쉽게 꺼질 것 같지가 않네요. 당분간 좀 이슈는 따라갈 것 같고 20%시니까 일단 슈팅 누리시다가 4만 원 고쳐되면 한번 이익 실현해 보셨다가 보시죠. 이 속도가 가팔라지면은 4만 원 수준 바로 간다. 그럼 거기서 이익 실현하셨다가 다시 떨어지면 재매수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대주전자재료 듣고 오셨습니다. 수산 INT 6,270원에 비중 30%. 일단 살짝 손실이네요. 살짝 손실이시고 30%신데 비중이 30%신데 어떤 기업일까요? 제가 잠깐만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생소한 기업이에요. 제가 수산 INT는 웬만한 종목은 다 봤는데 소프트웨어라고 나와 있고 잠시만 좀 훑어봐요. 시가총액이 400억짜리네요. 작네요. 작고 그다음에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인터넷 관련이니까 이슈는 많네요. 실적을 볼게요. 140억 매출에 올망졸망. 뭐 이 정도면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업종은 지금 정부에서 믿는 데이터 산업이나 이런 쪽을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수주도 받고 있고 뭐 실적이 적자도 아니고 그 경상 운영이 돼요. 부채도 뭐 많지도 않고 자본 총계도 적절하니까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30% 갖고 갈 만큼 회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하반기에 이슈 잘 받으면 좀 움직일 것도 같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너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 업황이나 회사 사이즈로 봤을 때 뭐 해볼 만은 한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우시면 반만 갖고 가셔도 좋고 저보다 이 종목 잘 아실 테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뭐 들으신 거나 정보나 정보의 뭐 수혜, 어차피 정부 수혜 정책 종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있으시다면 뭐 한번 갖고 가보셔도 크게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수산 INT 듣고 오셨고요. 다음은 코렘 들어와 있습니다. 1,230원에 비중 10%. 작은 종목들도 좀 많이 오네요. 그렇게요. 1,230원이시면 이게 단위가 작으니까 손실이 좀 드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100원인데 이거 큰 거예요. 단위가 아랫단이니까 코레는 아마 이게 렌즈 이렇게 돼 있는 걸로 기억이 드는데 시가총액이 480억. 그러니까 렌즈 하다가 이게 경쟁력이 없어서
카메라 렌즈 맞아요. 근데 카메라 렌즈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밀린 업체예요. 그래서 지금 뭐 실적이 계속 마이너스 나다가 이제 작년에 조금 돌아섰는데 컨센서스도 전혀 안 나오고 1, 4분기까지 적자인데 글쎄요 왜 투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매력이 제가 모르는 뭔 매력이 있을까요? 지금 자본 총계도 그만하고 뭐 업황 경쟁력이 지금 없거든요. 어떡하실까요?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카메라 모듈이 나오면은 지금 선발대에 나와 있는 그쪽이까지 이 경쟁이 굉장히 극심한 쪽이거든요. 이쪽이. 이게 한번 탈락한 기업이 다시 기회를 잡기란 여간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 내용을 못 들었는데, 제가 모르는 뭔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갖고 가시고, 제가 아는 한은, 지난번 월요일에 나왔던 음봉 1030원 밑으로 떨어진다면, 기회비용도 있고 하니까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코렌 듣고 오셨습니다. 태광 이어갈게요. 태광 8,740원에 비중 40%인데 8,740원 40% 조금 많으시고 이게 피팅 업체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예. 2천억이고 태광밴드 딱 상장했고 관이음새 배관제 피팅 업체로 알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선업 포항 때문에 이제 이슈 받아서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8,700원이시니까 조금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는데 조선업 포항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LNG 수주가 빈 도크를 채워서 활발한 건 맞는데 과거의 조선주 영광을 받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좋았던 거는 뭐 플랜트 수주나 이렇게 한번 수주 받으면 조 단위의 이런 게 들어오면서 도크를 채우면서 연간 총 수주 잔고도 4마다 뭐 10조씩 이렇게 넘기면서 호황을 누렸던 건데 LNG 도크선 지금 100척 다 수주해도요 총량이 20조 남짓입니다. 척당 2,000억이니까 그러면 그 20조를 3사가 쪼개서 놨는데 이게 3년 내지 5년 물량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조선업이 그냥 숨 쉬면서 올라오는 거지 옛날 같은 그런 느낌으로 호황 맞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주를 받아서 올라가는 중이니까 업사이드는 좀 있을 거예요. 손절매까지는 필요 없는데 큰 수익을 노리긴 어렵다. 시가총액 2천억인데 이게 그러면 200억 수익은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수주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들어올 일도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손절하기는 좀 아깝고 비중도 많으시니까 8,500원 수준 올라오시면 다시 모금 모멘텀 받아서 비중을 확 줄여서 15%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적당한 선에서 나와서 다른 섹터를 한번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스테크 관련 문자 처음 보내주신데요. 9,110원에 비중 30%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잘 사셨네요. 9,110원에 30%신데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일단 반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에이스테크는 이제 뭐 마찬가지로 안테나 업종으로서 KMW하고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노키아하고 뭐 같이 기술 개발하면서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랬다가 아마 최근에 올라오는 게 그런 이슈로 아마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 나중에 보면 또 나중에 원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지금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고 CB도 발표를 하고 이렇게 재무적으로 에이스테크가 굉장히 좀 재무적으로 편안하지가 않은 업체예요. 그래서 어떤 주가 부양의 목적을 가지고 자주 이렇게 뭐 좀 하는 편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슈 받았을 때 이익 실현 반 이상 이익 실현 하셨다가 나머지 반만 끌고 가보시는 게 나쁘지 않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듣고 오셨습니다. 이노션 52,600원에 비중 25%. 한 10% 정도 지금 손실이 적은 건 아니에요. 10%면. 뭐 요새 광고 업체가 좋을 게 없어요. 팬데믹으로 뭐 기업 활동도 못 하는데 광고 수주를 낼 일이 있나요? 그래서 뭐 광고 회사가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이제 실적을 봐야 되는데 뭐 당연히 좀 활동을 하면 좀 늘어날 텐데 글쎄 폭발적으로 늘어날까요? 이게 요새는 또 온라인 광고 이쪽으로 좀 많이 그 비중이 좀 쏠리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전통 채널의 광고 업체는 좀 많이 마켓 쉐어가 떨어지고 온라인 마켓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데 작년 실적이 뭐 1조 2천억 매출에 700억 반대고 그동안에 이제 광고 업체는 살짝 프리미엄을 받았었는데 PBR 차트에서 여겨지듯이 샹화 좀 PBR 받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업황 자체가 그렇게 딱히 매력적이지 않아서 25% 가격은 싸요. 뭐 비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만약에 5만 원 선 넘어오면 마찬가지로 10%만 남겨두시고 15%는 좀 발빠르게 IT 쪽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한번 옮겨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노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다음은 비아트론 지금 동시호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 2만 원의 비중 50%. 아이고, 손실이 굉장히 큰데요. 2만 원이면 언제 사신 건지 기억도 없을 만큼 옛날에 사신 것 같은데요. 어떡할까요? 이거 뭐 여기서 손절하라 이렇게 말하기는 그런데 이제 비아트론은 열처리 장비 업체로 이제 삼성하고 거래를 못하는 그런 이제 약점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IT주가 다 그냥 뭐 가도 좀 후순위일 거예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1,000억밖에 안 되고 업황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LG 쪽에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이 LCD도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업황이 이렇게 앞으로도 업사이드를 보기가 딱히 이렇게 기대할 섹터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땐 그래도 바닥에서 기대감을 갖고 많이 올라온 거죠. 4,800억에서 9,000원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2만 원을 생각하지 마시고 9,000원 수준에서 과감하게 반 덜어내셔서 발빠른 쪽에 가셔서 회복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비아트론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비아트론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IA 네트워크스 2,300원에 비중들이 높아요. 50%. 네, 지금 뭐 손실 역시나 250원이면 한 10% 정도 손실 구간이네요. 근데 왜 이렇게 높은 가격에 따라가셨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 투자자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높은 가격에 들어가는 거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또 50%나 들어가셨어요. 옆에 투자 환기하라고 노란색으로 글자까지 써 있잖아요. 이런 건 조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경고 보내고 조심하라는 종목은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종목을 이렇게 막 50% 듣고 들어가면 이거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뭘 좀 볼라랬는데 인터넷 접속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서 네. 저 시황 보고 갈 거 인터넷 접속이 지금 갑자기 연결이 안 되네요. 그럼 이따가 뭐 다시 한번 시간이 되면은 이 종목은 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마침 또 예상 체결 지수를 좀 체크해야 되는 시간이어서 저희 바로 코스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136.69입니다. 일단은 상승 흐름을 가져가긴 하는데 동시호가 쪽에서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도 현재 포착이 되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대로 장 초반에 2140 찍고 쭉 빠져서 2100선 잠시 위협받은 뒤에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2130까지는 회복을 했고요. 이번 주 월요일 돌이켜보면 월요일의 저점이 2030입니다. 그래도 월요일 저점 대비해서 폭락 이후에 그래도 한 100포인트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죠. 개인이 2,108억 원, 그리고 기관, 외국인 같이 파는데 기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크진 않은데 일단 개인들이 계속해서 이 물량들을 받아내고 있고요. 17일, 18일, 19일 계속 개인은 샀고요. 이 날 살 때마다 외국인 기관은 계속 팔고 있었고 기관 가운데선 굳이 매수 주체를 찾자면 연기금과 은행 쪽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왔다. 기타 법인도 지금 오히려 팔고 있는 추세로 잡히고 있네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하면서 지수가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낙폭 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1% 정도의 하락. 하지만 80만 원은 지켜주고 있고요. 네이버, 셀트리온 같이 올라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우선주 올라가는 가운데 LG화학 50만 원 돌파합니다. 와, LG화학 잘 올라가네요. 삼성 SDI도 그렇고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신성장 동력이다. 그리고
4대 기업이 지금 공조를 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같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보합, 삼성물산 빠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742.12, 4포인트 정도 올라가고요. 상승폭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 고점까지 다시 거의 회복을 한 모습이 현재 포착이 되고요. 지난주 대비해서는, 지난주 종가 대비해서는 뭐 이 정도에 올라가면 그래도 주간으로는 하락이네요. 네, 주간으로 하락 마감이 좀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제 수급을 좀 보시면 개인이 계속 사고 기관 외국인 팝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7일부터 지금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 계속 파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잘 보시면 이번 주 내내 연기금이 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연기금이 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 셀트리온 제약, 지금 HLB랑 셀트리온 제약이 사실 시총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오르고 누가 하락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시총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살짝 바뀌었네요. 지금 알테오젠 4위, 시젠이 낙폭 줄이는데 오늘 진단시약 관련주들 이렇게 밑꼬리 달거나 상승 흐름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죠. 에코프로비엠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펄어비스, CJNM, KMW 빠지는 가운데 제넥신이 스튜디오 드래곤 제치고 시총 지금 순위에서 올라왔는데 임상 관련한 소식이 지금 들려오면서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10만 원도 장중에 돌파를 했는데 윗꼬리를 조금 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점검을 바로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은 여전히 보합권에서 이제 맴돌고 있죠. 아마 계속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순환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살짝 플러스로 돌려놓은 거는 긍정적이고요. 특히나 이제 투신 쪽에서 그동안 투신 쪽에서 굉장히 환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진정이 됐다는 게 긍정적이고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 기관 수급을 좀 살펴야겠죠. 기관 수급은 투신 동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보험 동향. 그래서 두 기관의 동향이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수급 동향은 두 기관만 체크하면서 보자. 당분간 두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쪽에서 시세 탄력이 나올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살짝 들어봤고요. 일단은 굉장히 뭐랄까요, 이번 주 시장은 네. 월요일, 화요일은 정말 폭풍같이 지나갔잖아요. 네. 수급도 꼬이기 시작을 했고 월요일, 네. 화요일부터 해서 개인들이 그동안에 좀 줄기차게 팔던 네. 모습이 네. 다시 들어왔어요. 월요일 보니까 1조 2천억 원을 개인이 샀거든요. 그렇죠. 이후에 화요일 날 급등 때 팔고 또 네. 3일 연속으로 오늘 샀단 말이죠. 네. 이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전통적으로 개인이 사면 시장이 밀린다 그러는데 지금 좀 다르다는 의견도 있어요. 당연히 지금까지 끌어올린 게 개인 자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의 잣대로 보면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개인의 유동성, 그레이트 로테이션화되어 있는 개인의 자금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단히 스마트해졌어요. 급등하면 개인 팔잖아요. 팔고 사고 하는데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개미라는 통칭에서 굉장히 좀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평가의 잣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자금이 오히려 지금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섹터나 종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개인 자금을 무시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굳이 개인의 자금을 무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수 나왔나요? 지수가 지금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오늘까지의 수급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제외하고요. 어제까지 개인이 누적으로 1조 원을 샀고요. 기관이 4,700원 코스피 시장에서 팔았고요. 외국인은 5,800억 원을 팔고 있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기관 외국인의 자금을 개인들이 모두 다 받았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예전 같으면은 개인 샀으니까 시장 밀리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풍부해진 시장에서 부동산 자금까지 들어왔고 개인들이 밑에서 받기보다는 호가창을 올리면서 사는 추세가 지금 연출이 되기 때문에 꼭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시장에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지수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오늘 상승 마감을 했고요. 0.32%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2140.36에 마감이 됐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0.37% 올라갔습니다. 742.08포인트에 마감이 좀 됐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지금 1원 60전 올랐네요. 1209원 6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종목 상담을 다시 이어갈 텐데 조금 전에 하던 IAA 네트워크스. 네트워크스.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IAA 네트워크스를 50% 들어가셨는데 비중을 당연히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무를 보여드리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아주 작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작은 기업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750억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데 자본 계정을 이렇게 보면은 매출이 지금 굉장히 잘 안 나오고 있고요. 자본금이 37억인데 자본 총계가 63억.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적자가 일어나면 자본 잠식, 전액 잠식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자본 계정을 건드리겠죠. 공시를 보면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CB 전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 조달을 통해서 이제 자본 잠식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할 수가 있습니다. 섹터 뭐 이쪽은 뭐 좋은 섹터를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섹터를 보기 전에 재무가 이렇게 불안하면은 이건 투자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50%나 갖고 계시다는 건 굉장히 과하고 다행히 지금 추세가 계속 받쳐지고 가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비중을 확 줄여 놓으시고 아쉬우시면 이 21선 깨지면 무조건 다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써니전자 3,520원의 비중은 20%. 써니전자 하면 사실 뭐 안철수 현 대표의 대표 테마주로 알려져 있죠. 네, 뭐 비중이 많으신데 2,300원이면 잘 들어가셨네요. 3,520원. 3,520원. 네. 제 화면이 안 바뀌어서. 네. 3,520원이면은 그냥 뭐 조금 손실 중이신데, 써니전자 잠깐 좀 기업을 보겠습니다. 이슈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1,100억인데 1,100억 가치를 하는지, 매출은 200억에 40억. 그러니까 이슈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다시 이슈가 불어올 때까지 이 종목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의 성장성이나 이거보다도 이제 테마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본금이 178억이면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매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본 총계 500억. 그러니까 178억 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게 178억이면 제조업이 기본적으로 한 10배는 1,700억을 올려야 정상인데 그냥 178억 수준의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업황은 볼 게 없는 건데 이슈는 언제 올라올지 선거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써니전자를 지금 왜 들어가셨을까요? 그냥 교체하시길 권해드릴게요. 네, 써니전자는 조금 교체 관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휴온스 54,300원의 비중 10%. 반사이익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메디톡스가 이제 타격을 받으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거고 휴먼스는 나름대로 뭐 그 피부 미용이나 이런 쪽에 파이프라인을 잘 갖고 있어요. 10%인데 뭐 지금 횡보 구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더 갖고 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휴먼스는 뭐 지주 회사로 이제 사업부를 다 분할했죠. 보톡스라는 건 휴먼스 글로벌로 보내고 여러 가지 사업부 단으로 했는데 5천억 수준인데 사실은 뭐 이게 지주회사 성격이라서 그냥 10배, 10몇 배 나오니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사업회사들이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현 가격대면은 그냥 업사이드 한 6만 원까지 보이는데 지주회사가 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회사가. 그러니까 하실 거면 휴먼스 글로벌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맞을 것 같고요. 이왕 들어가셨으니까 한 6만 원까지 보시죠. 6만 원까지 보시고 6만 원 선에선 수익 실현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6만 원 선에서 수익 실현하시자.
자, 다음 파미셀입니다. 파미셀 뭐 워낙에 유명한 종목인데 매수가가 22,425원. 현재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이 종목이. 뭐 아무래도 뭐 렘데시비르 이슈로 해서 올랐는데 요새 예.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는 다 치료제와 엮여 있어서 기본적으로 줄기세포 치료제와 엮일 수밖에 없는 게 바이러스가 이게 단백질 변형이죠. 체세의 이제 항원이 이제 바이러스가 단백질이니까. 그래서 최근에 단백질 바이오시밀러나 이제 줄기세포 주들이 강한 게 이걸 진단주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당연히 이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파메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줄기세포주들이 다 움직이고 특히 파메셀은 렘데시비르의 이제 원료의약을 제공한다 이런 이슈로 움직였는데 이 이슈 버블이 꺼지면은 아마 줄기세포주들은 좀 많이 조정을 받을 우려가 있어요. 30%시면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렘데시비르 이슈가 어떻게 될지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반 정도 덜어내시죠. 이미 60일선을 깨고 내려오고 있고 이게 다시 이슈가 언제 나올지 예측한다는 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밸류 투자하듯이 믿고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반 추세선이 깨졌으니까 덜어내시고 나머지 반만 보고 있다가 아주 세게 붙으면 갖고 가되 계속 지지부진하면 일단 나오십시오. 너무 높은 가격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노터스 들어와 있습니다. 노터스 종목에 대해서는 3450원에 44%인데 여기도 손실이 조금 있네요.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손실이시면 언제 매수를 상장하셨을 때 사신 건가요? 당시 초기 가격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3450원, 40% 비중도 많으신데. 초기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신규 상장주는요, 좀 경과를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그 물량이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을 하면은 장외에서부터 끌고 온 물량이 소진되는 구간과 6개월 지나서 500 물량, 보유해서 묶이는 물량이 2번에 걸쳐 풀리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의 흐름은 아주 좋은 거 아니면 그 물량 흐름을 보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노터스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그 CRO 사업, 그렇죠. 동물 씨약, 그러니까 이제 수탉 임상을 하는 섹터니까 이런 쪽이 요새 좀 각광을 좀 받죠. 각광을 받는 쪽인데 시가총액이 이미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2,200억에. 뭐 당연히 실적은 이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없어야 다 기대감이지. 아마 CRO로 1등 하는 기업이 지금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업도 시총이 2,000억이 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기대감으로 쭉쭉 오르네요. 쭉쭉 오르는데 3만 원 수준 와 있고 걸추 왔는데 아쉽지만 반 정도는 일단 현금 회수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CRO 사업은 미래의 전망 갖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업체가 단독도 아니고 노터스가 최근에 어떤 이슈가 좀 있는 걸로 하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수탁기관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그렇게 2천억을 뛰어넘는 수주를 받기는 구조적으로 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가격이시면은 일단 나왔다가 다시 판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은 좀 덜어내시죠. 네, 노터스 들어봤고요. 한창제지 2,350원에 비중 10%인데 한창제지도 아마 제 기억에는 그 황교안 전 대표 네. 관련주로 테마주로 알려져 정치 있었어요. 테마주로 갔는데 이제 한번 잠깐 기업이 도대체 가치가 얼마인지 좀 볼게요. 한창제지는 이제 그 정치 테마주로 많이 움직였었는데 1,200억 시총을 갖고 있는데 매출단이 2,000억에 이익단이 한 100억 수준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적절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주주는요 굉장히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다 PBR들이 0.34대에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제주주에 비해서 배 이상 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자본금이 300억이나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자본금 큰 거는요 엉덩이가 무겁고 300억이나 되는 회사가 제대로 영업을 하려면 매출이 3천억은 나와야 되는데 매출은 점점 줄고 있고 이익단도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업적 매력은 없고 이슈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선거 이제 아직 한참 남지 않았나요? 2,350원 10% 작으신데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슈 붙기 전에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종목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창재지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재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